밤하늘에 번뜩이는 번개처럼 문태경의 마음도 그날만을 기다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었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까지 긴장이 번졌고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수백 개의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끝낼 수 있겠지. 아니, 끝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문태경은 수없이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돌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했었어요. 김선재는 자신만만하게 움직일 거고 민두식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쉽게 흔들릴 거라는 건 모든 요소가 그의 계획 속에 정확히 맞물려 있었죠.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문태경은 방 안을 느리게 걸었습니다. 바깥의 밤 공기와 달리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긴장감을 음미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태경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복수가 완벽하게 실현될 거야. 모두 내가 세운 판 위에서 춤추게 될 거야. 김선재, 넌 내 덫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늘 자기 자신만 믿으니까. 문태경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둔 복수심과 동시에 설계자의 즐거움이 섞여 있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긴장감이 짜릿하게 느껴졌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두 무너질 거야. 한편 김선재는 자신만만하게 오판 술집으로 향했지만 그가 몰랐던 건 문태경이 이미 그의 심리와 행동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을 달리는 동안에도 그는 머릿속으로 오늘 밤의 시나리오를 수십 번 돌렸죠. 문태경이 뭐라고 해도 내가 먼저 움직이면 끝나는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판 술집 앞에 도착하자 김선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태경이 집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는 함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금세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 건 과거에나 통했지. 오늘 밤만 보면 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가고 문 앞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장부 어디에 숨겨둔 거야? 낮게 떨리지만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약간의 먼지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자신이 천재적이라고 자부했지만 그 순간 느낀 심장은 묘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건 내 판단력이 맞을 거야.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작은 상자를 열어보면서 김선재는 마치 쥐를 쫓듯 집중했는데요. 그때 책상 서랍 깊숙이 놓인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곧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죠. 좋아, 이거면 끝났군. 마음속에서 이미 승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은 진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문태경은 이미 2개의 장부를 준비해 두었거든요. 하나는 실제 비자금 내역과 회장의 범죄 기록을 담은 진짜 장부, 또 하나는 민두식의 불법 행위와 범죄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가짜 문서였습니다. 김선재가 훔친 것은 바로 그 가짜 장부였어요. 겉보기에는 모든 기록이 정확하고 일부 내용은 실제처럼 보이게 꾸며져 있었기에 김선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 순간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두식 회장님을 흔들 수 있겠군. 내가 오늘 밤을 지배하겠어. 하지만 이 자신만만함과 무모함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 될 줄은 그 누구도 김선재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방 안을 살피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연필 하나, 의자에 걸린 옷자락, 아무렇지 않게 놓인 컵 모든 것이 완벽히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문태경이 의도한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문태경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김선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파일을 품에 안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재는 태연하게 민강유통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지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죠.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준비해둔 장부를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셨던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김선재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민두식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민두식은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를 넘겨받았죠. 이게 전부 다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얕은 웃음을 지으며 건드리듯 말했습니다. 전부 드리면 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절반만 우선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회장님, 저도 살고 싶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이 번뜩였습니다. 민두식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민두식은 손을 떨며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기록돼 있다고. 30년 전 문태경 부모님 교통사고 위장 지시, 20년 전 민경채 주변 인물 처리 지시, 심지어 오판 술집 금고 침입 계획까지. 모든 범죄와 부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민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게 김선재의 지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흥미롭다는 듯 살짝 웃으며 장부 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놀라셨겠죠?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나머지는 제가 안전을 확보한 뒤 드리겠습니다. 민두식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심장을 조이듯 몰려오는 공포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감히. 민두식은 결국 책상을 내려치며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김선재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사실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민두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심장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손에 쥔 장부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한숨을 돌리며 독백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겠지. 오늘 밤이면 민두식도 내 손안에 있어.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 어둠 속에서 민두식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김선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야 또? 사설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김선재는 몸을 숨기며 문태경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몸 조심? 그게 무슨 말이었지? 그때 머릿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모든 게 문태경의 함정이었어. 장부, 내 자신감, 민두식 회장 모두 그가 설계한 거였잖아. 김선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던 순간조차 문태경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이럴 수가, 내가 속았다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사설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떨리는 심장을 느끼며 김선재는 자신이 이제 단순히 장부를 훔친 사람이 아니라 문태경의 정교한 복수국 속으로 끌려 들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길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김선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 너 이걸 다 계획했던 거야?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빛이 맴돌았고 등 뒤로는 민두식 부하들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김선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 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문태경의 손 안에서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두식 회장실 문을 열며 김선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걸 알려드릴 때입니다. 민두식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걸? 도대체 무슨 소리야, 김선재? 김선재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과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감춰오셨던 비밀과 오늘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 그리고 그들의 과거 이야기죠.
민두식는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문태경 부모님 사고 위장 사고라고.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겠지? 김선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모든 게 사실입니다. 30년 전 회장님 지시로 문태경 부모님이 사고로 위장되어 그리고 4년 전 루시아의 딸 미소를 잃은 사건까지 모든 기록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민두식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루시아라는 이름도? 네, 회장님. 그녀의 본명은 백설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루시아는 가명일 뿐이죠. 김선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회장님, 선택은 회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민두식는 손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김선재. 내 심장이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김선재는 약간 비꼬듯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두식는 손을 부들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약병을 찾으려 했습니다. 약이 필요하군, 진정해야 해. 그 순간 김선재는 순식간에 약병을 들어 멀리 던졌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약에 의지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났군요. 민두식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으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김선재는 잠시 안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내 손안에.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귀에 전해지는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죠. 김선재, 잘했군. 하지만 내가 안심할 일은 아니다. 김선재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누구지? 그 순간 방 안에서 희미한 녹음음이 들렸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었습니다. 문태경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그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김선재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함정이었어. 내가 방심한 순간 문태경이 나를 조종했단 말인가. 그때 문태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낮게 울렸습니다. 김선재,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김선재는 입을 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호원들과 함께 민두식 회장실을 빠져나오던 순간 경찰의 차량이 건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선재는 체포될 운명을 직감하며 허탈한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민두식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눈에는 한 줄기 후회와 공포가 서렸습니다. 김선재, 이게 다 문태경의 계획이었다니. 김선재는 손이 묶인 채 문태경이 자신을 완전히 조종했음을, 그리고 그의 복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오빠 민지섭과 이복 동생 민수정을 불러놓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결연했는데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채야,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야? 루시아가 그렇게까지 위험할까? 민경채는 잠시 멈췄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이 지켜온 권력, 우리가 지켜온 지분, 그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수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직접? 그래야만 해. 그녀가 친딸이라도 상관없어. 민강 유통을 위협하는 존재는 제거해야 해. 그 순간 민경채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지만 내면 한켠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급변했습니다. 루시아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민경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앞이 흐려지며 간신히 의자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친딸을? 민지섭과 민수정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였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내가 내 친딸을 이렇게까지 몰랐단 말이야?
그 충격은 곧 분노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내가 끝을 볼 수 있을까? 한편 민두식은 이미 회장실에서 쓰러져 있었고 김선재는 체포되었으며 민경채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강 유통에는 점차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민강 유통의 회장으로 회사의 모든 권력과 책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차분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와 복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수와 정의가 함께 쥐어져 있었죠. 그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내 손으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 미소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문태경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승리와 함께 자신이 설계한 모든 함정과 복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선재도 민두식도 민경채도 모두 자신들의 죄와 허점을 제대로 마주했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새로운 계획을 암시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단계는 끝났지만 다음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수의 완성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목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죠. 사무실 안 루시아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권력과 정의를 동시에 지키는 길은 쉽지 않겠지. 그녀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재는 체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집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점차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관이 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선재 씨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따라오시죠. 김선재는 잠시 눈을 굴리며 반항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문태경이 설치한 도청 장치로 녹음된 모든 범죄 기록이 경찰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계획된 함정이었어. 체포 과정에서 김선재는 경찰관의 손에 끌려가는 동안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내가 어떻게 이런.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김선재 씨, 지금은 변명할 시간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선재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몸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문태경 내 놈이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어. 내 모든 계획이, 내 모든 교활함이 너에게 속아 넘어간 거였어.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공포와 후회, 분노로 뒤엉켰습니다. 그 순간 문태경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김선재는 숨을 멈추고 그 짧은 경고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였던 거죠. 체포된 김선재는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도 내가 속이려 했던 그 장부도 다 문태경의 함정이었어. 머릿속에서 지난 수개월간의 계획과 범죄, 그리고 자만심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찰서 도착 후 조사실로 끌려간 김선재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문서와 녹음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경찰이 한 장 한 장 증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선재 씨, 여기 기록된 사건들 전부 다 사실입니다. 문태경 씨가 제공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김선재는 말없이 경찰의 설명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루시아와 문태경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루시아 그녀가 친딸이라니 그 모든 사건 뒤에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교활함과 잔혹함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밖에서는 문태경과 루시아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루시아가 속삭였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든 복수와 계획이 완벽히 작동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과 권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냉정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조사실 안에서 자신이 몰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 그의 교활한 미소는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후회와 공포, 그리고 체포된 현실뿐이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새 시대가 조용히 열렸지만 그 평화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권력 싸움과 계산된 계획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는 그 속에서 차분히 다음 전략을 준비하며 권력과 정의를 동시에 손에 넣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